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있었던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표가 어제 오후에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4월 10일은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 무능 정권,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라면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 교체와 인물 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이 갈등은 혁신 과정에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폐륜 공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폐륜 공천이라는 말 들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회견을 마친 지 30분 만에 약 2,600자 분량의 입장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의 합체라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패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폐륜 공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폐륜에는 또 폐륜으로 맞섰습니다. 자,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오늘도 지원 유세하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총선을 30일 앞두고 오늘은 경기 고양을 찾습니다.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와 함께 이 지역을 찾아서 서울 편입 문제 그리고 경기도 분도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오늘 충남 홍선군과 천안시를 찾습니다. 충청권 표심 공약에 나서는 건데요. 홍성시장 방문하고 필승 결의대회 진행하고 정책 간담회와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금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선대위 구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지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 국민의 미래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지는 차후에 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한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지역구 선거를 지휘하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내일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선대위는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톱 체제로 이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공의 파업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에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투입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이들이 채워서 현장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인데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그리고 진료 지연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고 이 파견 의사들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금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돌아오는 전공의에게는
정상 참작하겠다 그런 입장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할 예정인데 이미 지난 5일부터 계속해서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사전 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 8일 밤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이 12,912명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92.9%인 11,99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병원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으면 최대한 정상 참작해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늘 오후에 긴급총회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신청, 전공의 사직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이어나갈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의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가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젊은 의료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000명 증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명을 놓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어제 출국을 했는데요. 가는데 무슨 일은 또 없었습니까?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 어제 저녁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내정자가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에 출국금지 풀어달라라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고 법무부가 지난 8일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왔고 최근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이 출국 금지 해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서 수사의 차질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대사 내정자의 출국을 저지하려고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서 규탄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탄핵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면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국외,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과 또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서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권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 치를 대표팀 명단이 공개됐죠? 맞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오늘 축구회관에서 이 3월에 태국과 있을 A매치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건 이강인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될지의 여부였는데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컵
때 손흥민 선수와 마찰을 빚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 혹은 실력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명단에 포함시켰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도 명단에 발탁됐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다시금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이재성 선수와 같은 기존 핵심 멤버들 대부분 포함됐는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얼굴들을 몇몇 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 무대에서 이제 골잡이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주민규 선수, 울산에 소속돼 있는데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고 광주의 정호연 선수나 울산의 이명재 선수도 처음으로 이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라마단을 맞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휴전 합의 없이 한 달간의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맞게 됐는데 이 라마단은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이를 기리는 신성한 달을 말합니다. 올해 라마단은 그런데 축제, 감사가 아니라 전쟁, 긴장 속에 시작된 겁니다. 특히 동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 아크사 사원, 여기에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알 아크사 성지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여기가 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대규모로 여기 다시 모일 가능성이 큰데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확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 아크사 사원 주변 골목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기간에도 휴전 합의가 없었다. 그 말은 계속 더 갈등하고 또 전쟁 더 치르겠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더 주목하는 듯 보입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다들 뭐 빨간 단추를 달고 나왔다고 해서 여러 말 나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현지 시간 10일에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많은 스타들이 빨간 단추를 착용한 채 등장했습니다. 이 빨간 단추가 Artist for Ceasefire, 그러니까 휴전을 촉구하는 예술가들을 상징하는 건데요. 네. 이들이 앞서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드카펫에서도 영화 가여운 것들에 출연한 배우 라미 유세프가 빨간 단추를 달았고 영화 바비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빌리 아일리시도 검정색 재킷 위에 빨간 단추를 달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배우 등 다양한 스타들이 빨간 단추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런 예술인들의 얘기에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